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경기 고양시가 하루 4천여 대의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시설 52곳을 구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사업의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와 민간 투자를 활용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4일 SK일렉링크, 블라이트 에너지 파트너스와 고양 특례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GS건설이 1,000억 원 규모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대규모 미매각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기관 투자가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탓으로 GS건설은 향후 리테일 수요를 통해 물량을 소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GS건설은 수요 예측 미매각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1,000억 원어치의 회사채 발행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 칠성음료가 다음 달 1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게토레이, 핫식스, 델몬테 주스 등 6개 음료 품목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생필품에 해당하는 생수 아이시스 일부 제품 출고가는 평균 10.3% 내립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유가 리스크 확대와 치솟는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원재료 원가 부담이 계속 악화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식품주와 달리 대표 주류주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의 주가는 사실상 큰 반응이 없었죠. 해외 수출이 많은 식품주보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데다 회식 감소 등 주류 문화도 바뀌게 되면서 주류 시장이 침체에 빠진 영향인데요. 롯데칠성은 이번에 제품 가격도 인상을 했고 성수기를 맞아 실적은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에너지 버스를 타자! 네, 주식콜콜 2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금정욱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삼성전자 반등에 좀 힘을 받는 시장의 흐름이었는데요. 자, 우선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장 초반은 오늘이 좀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좀 장 초반은 재미없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상당히 좀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그동안 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던 시장 때문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주식 콜콜을 우리 금종욱 선생님께서 채워주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이 출연하시고 나서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매일매일 우리 전문가님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정말 종목 상담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시황 분석도 너무 잘해주셔서 매일매일 보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염원을 했는데 드디어 저희의 소원이 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매주 네. 월요일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을 모실 수 있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 이야기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내내 좀 부진하다가 그래도 막판에 삼성전자와 함께 조금 올랐는데 오늘 일정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해주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 상황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비교해 봤었을 때 양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좀 재미없는 시장이 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주 쪽, 원전 쪽 테마가 오늘 지금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이런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 쪽에 좀 포트에 비중이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소외된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은 잠깐 좀 접어두시고 일단 테마성으로 볼 수 있는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이런 에너지 관련주 쪽은 수요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쪽이 아닌 미국에 많이 중점이 돼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잘 가는지 엔비디아도 역시 계속 신고가를 좀 갱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에너지 관련주 쪽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상승을 했었지만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금 원전 쪽 관련주 쪽 이런 쪽이 계속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이런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순환매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섹터를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수 흐름은 제가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면요. 뭐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래도 차트적인 면에서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1선 자리를 깼었을 때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삼성전자가 좀 밀렸는데 그나마 좀 하이닉스가 받쳐주면서 상승폭을 그래도 좀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하이닉스가 좀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HBM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좀 거치지 못했다,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악재로 좀 금요일날 좀 하락을 했었던 삼성전자가 그래도 뭐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제품을 써야 된다 이런 이슈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딱히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여태까지 좀 많이 빠졌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오늘은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니까 내일 미국장이 좀 열렸을 때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관심을 좀 받을 쪽은 아직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쪽은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직은 에너지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적으로는 일단 고점 자리까지는 아직 조금 여유가 더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이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쪽이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종가상으로는 이제 고점 부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21선 자리가 아직은 위쪽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위쪽에 대한 저항대는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도 좀 낙폭 과대 종목들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코스닥에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낙폭 과대 종목들이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있으니까 포트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실 분들도 다음 달에 있을 아스코라든지 바이오 USA 같은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잘 노려보신다면은 이번 주에 한번 또 좋은 수익을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이 같은 시장 전략들을 혼자서 세우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꾸준히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휴대전화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23만 5천 원에 30% 비중입니다. 오늘 우주항공청이 좀 공식으로 출범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3%대 상승을 보였고 종가로는 21만 1천 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23만 5천 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방산 테마 쪽으로는 좀 당분간은 좀 혼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 폴란드에 대한 매출, 뭐 일단 루마니아 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좀 기대될 수 있는데 수훈법이 아직은 이 폴란드 수주 매출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자원을 좀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법이 이제 1년마다 2조 원씩 증가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 수훈법에 의해서 수혜를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게 수주권이 확실하게 이제 4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지원이 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통과가 되려면은 다른 쪽 루트를 좀 뚫어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쪽에 이제 투자를 받는다든지 투자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6월 말까지는 좀 해소가 좀 돼야 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과가 된다면 확실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루마니아 쪽이라든지 폴란드 쪽이라든지 이런 유럽 쪽에 대한 매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된다면은 계약이 좀 무산됐었을 땐 좀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 자체가 30%면은 상당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 어떻게 진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진입을 하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중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좀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도 21선 자리 부근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항공청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으로 많이 보셔야 될 업종이긴 하니까 지금이라도 좀 반등해서 올라왔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고점 구간에서 한 2번 정도의 좀 저항대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항대 자리를 좀 뚫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 대금이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많이 자금이 몰리는 쪽이 이런 방산 테마가 아니고 뭐 에너지 관련주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쪽 이렇게 좀 양분돼서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산 쪽 테마가 좀 이슈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훈법 자체가 좀 개정이 좀 되든지 이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뚫어서 이런 확실히 좀 지원이 돼줘야지만 이 폴란드 수출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혹시나 시장 상황이 좋아서 반등을 해준다면은 매수가 부분에서는 비중을 절반 이상은 줄이시고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발 호재 얼마나 좀 주가 영향 받으면서 반등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좀 비중은 관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전산업. 한전산업. 자,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9,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네, 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한전산업의 활약이 굉장했습니다. 자, 21%대 상승세 보이면서 1,330원에 종가 형성됐는데요. 자, 한전산업은 저희가 추후에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익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오늘 진입을 매수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거 2년 기다렸어요. 2년 기다리셨어요? 네. 자, 뭐 그러면 뭐 오랫동안 묵혀두셨는데 이게 원전 쪽 테마 쪽으로 보고 공략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어떤 호재가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어요? 예. 지금 뭐 오늘 이제 이슈가 좀 크게 터진 게 원전 관련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이제 수주를 따오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내일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와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6월 달에는 영국발 원전 기대감이 있고 7월 달에는 체코 수주 기대감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 원전이 새롭게 좀 떠오르는 에너지 자원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미 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자금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매수하신 단가가 10% 정도 되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2년 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단기적인 좀 목표가 정도를 한번 좀 잡아 드릴 텐데 네네. 오늘 지금 대장주라는 개념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장 좀 상승을 했었던 우진엔텍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우진엔텍 같은 종목을 좀 항상 같이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었을 때 한전산업도 역시나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전산업만 보시는 게 아니고 원전 관련된 같은 종목들, 같은 종목들을 같이 보셔야지만 그런 종목들이 밀렸을 때 한전산업도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대장주가 좀 뭐 2, 3% 정도 밀렸을 때 한전산업은 5% 이렇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밀린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은 전략이고 나중에 또 가격이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사시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대 자리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예전에 항상 저항대라고 하면은 맞고 떨어지는 자리들, 못 넘었던 가격들이 지금 보시면은 딱 매수하신 자리 부근이에요. 제가 노란 표시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 요런 자리인데 딱 9,500원짜리가 저항대였는데 예전에도 몇 번 매수가 부근까지 왔다가 밀려가지고 속상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좀 강한 거래 대금으로 뚫어줬는데 한 2천억이 좀 안 되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최소 9,500원 정도가 지지선이 돼요. 예전에 저항선 라인 구간이 이제 지지선 자리라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은 내일 정도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 수익은 조금만 챙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1,000원 정도 부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자리까지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은 비중을 조금만 줄여주셨다가 9,500원 내려왔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안 됐을 때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가 밀렸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원전 쪽을 내가 더 노리겠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 쪽을 노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월 달뿐만 아니라 6월 달, 7월 달 계속 원전에 관련된 이슈는 남아 있으니까요. 너무 지금 뭐 빨리 팔았다고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또 기회는 있으니까 지금은 올해 좀 걸리셨는데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1,000원대. 네, 11,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청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11,000원 정도의 호가 물량이 좀 많아서 청산하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700원 뭐 이 정도부터 조금씩 분할로 매도를 해두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결이 되실 거예요. 네.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한전산업은요, 내일장이더라도 뭐 11,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 싶으면 그때는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해 나가보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추후에도 9,500원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 밖에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HPSP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57,000원, 비중은 20%인데 또 전문가님 팬분이시래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42,300원입니다. 9%대 상승을 보였는데 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20% 정도 비중이신데 일단 추가 매수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셔도 되는데 다만 평단가가 좀 낮춰져서 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수익 실현이 아니더라도 일단 평단가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미국장이 좀 안 열려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 반도체 업종이 저는 이 지금 쓰고 있는 HBM에서 더 높은 단계까지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HBM 지금 뭐 4까지 좀 개발 중에 있는데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가장 선두로 기술을 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쓰던 이 수평이 아니고 수직형
급성으로 좀 올려서 더 많은 데이터 양을 정송할 수 있게 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아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너무 고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발전되고 있는 이런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지금 챗 GPT-4, 5가 나오면서 지금 음성 인식까지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단계를 봤었을 때 더 빠른 데이터를 지금 속도를 요구하는 반도체 속도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업종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업종이 아닌가. 오늘 한미 반도체를 보셔도 그렇고 하이닉스를 보셔도 그렇고 여기서 더 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이런 AI 쪽이라든지 전력 테마 쪽이라든지 이런 지금 어느 정도 다 묶여 있는 테마 쪽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데 다만 좀 HPSP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로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장주 역할로서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한 똑같이 20% 정도를 매수하시기보다는 10% 정도로 비중을 최대 30%로 좀 하셔서 좀 어느 정도 평단가 정도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서 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매수하신 단가가 좀 고점에서 지금 차트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쌍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고점이 나오면 대부분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대부분 이제 못 넘었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와서 반등하겠지라고 좀 기다렸는데 그런 자리가 이탈됐었을 때는 계속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기보다도 내가 산 가격이 좀 높다 싶으면 특히 이제 이렇게 쌍봉 모양으로 나온다 싶으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직전에 한번 흐름을 좀 보시면은 역시나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좀 받았다가 두 번 만들었죠. 이런 데서 뚫어주는 자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못 넣고 이 전고점 자리를 못 넘고 밀렸을 때는 조금 차트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비중이라도 줄여주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를 하실 때는 내가 단기로 보는지 아니면은 중장기로 접근할 것인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실수했다. 이건 좀 고점에서 물린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는 최소한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시 판단을 하셔야지 밑에서 다시 물타기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전략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나 다 수익을 보고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실수는 인정하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PS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0%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더 큰 비중을 좀 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평단가 정도 왔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최종 이 비중이 30%가 넘지 않는 선에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짚어주셨고요. 만약에 이렇게 매수 단가를 낮춘 이후에 이제 반등을 줘서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또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의 이 상담 내용을 좀 잘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공부를 금종욱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하게 매일매일 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제가 GI 이노베이션이요. 네, GI 이노베이션. 12,680원에 네. 이게 20%였는데 오늘 10%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장중에 무슨 전환사치가 나와서 생각지도 않게 많이 빠졌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 던졌는데 10% 남았는데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12,680원에 네. 매수를 하셨고 원래는 20% 비중인데 오늘 좀 비중을 축소를 했대요. 이제는 남은 물량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 내일 꼭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흔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무슨 전환사채 때문에 장중에 많이 빼서 고민 많이 했는데 어떻게 10%는 매도를 했거든요. 다 네네. 팔았어야 되는가 싶었는데 못 팔아서
내일 꼭 좀 팔고 싶은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뭐 급하게 돈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예,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오랫동안 뭐 보유하셨던 거예요? 급한 돈보다 네. 이게 오늘 안 그랬었는데 오늘 너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네. 근데 FDA 뭐 또 승인도 나오고 재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막 흔들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네, 맞아요. 일단 네. GI 이노베이션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이거 제가 그냥 장기에 이게 살짝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 이거 오늘 이게 어제 며칠 전에 들어갔어요, 대표님. 아, 뭐 네. 내용을 알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차트적으로 보고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예, 가끔 이걸 제가 팔았다 샀다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는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 살짝 수익이 났었는데 또 그냥 오늘 갑자기 많이 빼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장중에라도 다행히 움직여서 반은 던졌는데 네. 반이 있어가지고 또 저렇게 밑으로 때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거래대금 터지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많이 흔들어서 좀 놀라셨을 네, 텐데 네, 일단 면역 항암제에 대한 FDA에서 IND 승인이 나서 그거 네. 이제 이슈로 이제 상승이 났으니까 FDA에서 승인이 났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사만 보고 수급이 네. 막 들어온 거예요. 아, 예, 이게 1상, 2상 이런 게 아니고 IND만 이제 승인이 됐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임상에 대한 허가를 내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크게 악재로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네. 단타로 들어갔던 물량들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막 우르르르 빠지니까 거기서 이제 네. 투매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관련된 뭐 제약 뭐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재료를 알고 매매를 하신 건지 제가 아까 여쭤본 건데 뭐 차트적으로 접근했었을 때는 일단 뭐 충분히 박스권을 좀 오랫동안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강한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었을 때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충분히 그런 끼를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니까 저는 차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차트적인 면에서 분봉상으로 굉장히 흔드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하시기가 좀 불안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없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갑자기 좀 하방 지지선 이탈하면서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안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좀 심리가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런 뭐 뭔가 재료가 있고 호재가 있고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알고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이거는 좋은 종목이니까 내가 끌고 가겠어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은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더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처럼 뭐 그런 재료가 아니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오랜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저점에서 샀다가 고점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이라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어느 정도 그냥 빠져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재료적인 면에서는 이게 다시 한번 이슈가 될지 좀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 정도에 이 종목이 좀 불안하시다 싶으면은 일단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 네. 얼마 정도 대표님 팔을 수 있을까요? 매수하신 단가가 12,680원 정도 되시는데요. 충분히 네네. 뭐 내일 오늘 미국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거의 뭐 보합선에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가 정도 올라왔을 때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모레 정도에 미국장이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준다 싶으면은 충분히 매수가 정도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지금 정리해서 나와 주셨다가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이 종목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뭐 생각이 들면은 직전의 고점 14,000원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저점을 또 이탈하게 되면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만약에 불안하시면은 그 매수가에 그냥 매도 걸어 놓으시고 좀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은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너무나도 주가가 흔들리는 게 마음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내일장이라든지 이번 주 안에 매수가 부근에서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으면 14,000원 부근을 돌파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을 또 만나볼 텐데 상담 만나보기 앞서서 고민되는 종목 있다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지금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정보 궁금하실까요? 저기 KNR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KNR K- 시스템. 네, 네, 그거를-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000원에 30%, 22,300원에 50%요. 네, 어떻게. 22,300원에. 처음에 30%를 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50%가 돼버렸어요. 네, 매수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또 50%까지 네. 비중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계속 내내 좀 밀려나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네. 로봇주인데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목소리가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네, 네. 이 K&R 시스템 어떻게 매수하시게 됐어요? 텔레비에서 어느 분이 네, 25,000원, 5,600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네. 구입했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일단 뭐 TV에서 나와서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 좀 어느 정도 그 매도하는 단가를 뭐 알려주시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뭐 네. 일단은 뭐 손실 보는 게 너무 싫으셔서 그냥 기다리셨던 것 같고 계속 물타기 하셨던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로봇주에서도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좀 관련된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로봇주라고 했었을 때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에서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협동 로봇 쪽에서는 최고 판매를 가지고 있는 매출이 가장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지금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딱히 그런 뭐 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했었을 때 좀 반짝 좀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로봇주로서 지금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줄줄줄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로봇주가 지금 당장은 좀 매출이 좀 약할 수는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KNR 시스템의 호재가 아니고 로봇주의 전반적인 호재를 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7월 달에 이제 LG에서 나오는 그 로봇이 있어요. 클로이라고 있어요. 그런 그 구글에서 나오는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처음 이제 선보일 텐데 요런 게 이제 이슈가 되면은 로봇주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보핏 이런 게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에브리봇에서 뭐 자율주행 회사를 좀 인수하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뭐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좀 하나둘씩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로봇주 중에서 반등했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거 전반적으로 좀 찾아보시나요? 조금 이 네. 종목도 조금 올라가는 거는 예, 오늘 싶어요. 조금 근데 올랐죠. 그러니까 KNR 시스템도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몇몇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관련 이슈 대기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아까 말씀드린 로봇주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니라서 지금 당장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좀 복구하고 싶은 생각은 좀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은 좀 증가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못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밖에 있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감속기도 있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있지만 대부분 다 중국산을 많이 써요. 그리고 감속기라고 부품은 일본산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 제품으로 이제 교체되는 시점이 이제 올 건데 그 시점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비중이 낮으시면은 좀 기다렸다 좀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에서는 추가 매수를 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좀 좋은 얘기를 지금 당장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7월 달 정도부터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계속 로봇 관련 이슈들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최소한 2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상으로는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00원이 22,000원 정도 되시는데 뭐 조금 양보를 해서 만약에 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동안 좀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새로 해야겠다. 이거는 그냥 뭐 수업료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2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손실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로봇 주 전반적으로 그래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좀 두시고 다음부터 물타기를 이런 거 하실 때는 비중이 좀 10% 정도일 때 10% 정도 추가매수 이런 좀 어느 정도 작은 비중만 물타기를 하시지 20% 넘어갔을 때는 물타기를 하셨을 때 이게 물려버리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좀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니까 앞으로는 좀 좋은 경험, 좀 안 좋은 경험이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요. 네. 더 빠질 수도 있을까요? 시장 상황이 저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매출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산 대부분 로봇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 제품들이 그렇게 매출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돈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좀 지켜보셔서 기술적 반등 지금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대부분 이제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신규 상장주 패턴에서 60일 정도 이내에 한 번 정도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통계를 내봤을 때 60일 안에는 한 번 정도 강한 슈팅이 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상승세를 유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단가 부근 한 2만 원 정도 조금 못 미치지만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좀 상방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밀려버리면은 그때는 좀 비중이라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로봇주를 내가 정말 좋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로봇주들의 대장주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당장 로봇주들이 힘을 받을 만한 이슈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7월 이후에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다가 2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 싶으면 그때는 좀 비중을 관리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SP소프트요. SP소프트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0%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23,000원.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MS 관련주로 좀 묶여 있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16,000원이면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20% 비중인데 저희가 추후에 전략을 좀 어떻게 갖고 가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P소프트를 23,000원이면은 일단 상승 이후에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매수하신 지는 한 달이 좀 안 되신 것 같고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하시게 됐나요? 친구 따라갔습니다. 네? 친구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 딱히 이유는 없고 친구분하고 이거 봤는데 SP소프트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좀 있으세요? 아니, 친구가 소개를 하고 괜찮다고 해서. 네. 예. 그러면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제가 더 여쭤봐도
얻을 정보가 없을 것 같고 일단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챗GPT 뭐 이런 좀 생성형 AI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네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들이 좀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런 AI 관련해서 컨퍼런스라든지 뭐 이런 발표들이 좀 많이 나왔고 구글에서도 많이 마찬가지로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새로운 버전을 좀 출시하면서 공개했었을 때 이런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아마 그런 시점에서 지금 계속 시장에서 지금 AI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뭐 AI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계속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좀 이거는 긍정적으로 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자 보시면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호예수라는 게 있어요. 보호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는 이미 갖고 있었던 상장 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매도를 못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그런 보호 예수 기간이 풀리면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물량을 이제 그 시간이 됐었을 때 다 수익을 냈으니까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시점이 됐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주가가 계속 가다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고 좀 밀린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꼭 보호예수 물량이 아니더라도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서 이거 미리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SP소프트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라는 게 언제든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청자님이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매수했었을 때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좀 원했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좀 길게 보시기 위해서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지금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사람들 뭐 생성형 AI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 들어가서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세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어야 됐는데 이미 좀 비중이 20% 정도시니까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라인을 잡아놓는 자리가 뭐 한 22,500원 정도인데 23,000원이니까 조금 더 위에 있겠죠? 한 이 정도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가격적인 하방의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15,000원 자리 구간이 이탈이 됐었을 때 여기도 밑에서 마찬가지로 매수했던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었던 물량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겠지라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지지선 자리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좀 밀리거든요. 다만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하락을 했었을 때 강한 거래 대금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15,000원 자리에서 요 구간에서 여기서처럼 지지가 좀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단가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추가 매수 여기서 뭐 지지해서 올라간다고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 없고 이런 자리에서 좀 이탈됐었을 때는 비중만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보다는 밑에서 지지선 깨졌을 때 비중을 줄이셨다가 조금 더 만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 그렇게 해서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예. 뭐 더 도움 드릴 게 있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상담 접수가 안 돼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선은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일찍이 좀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 상승률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은 우양이라는 종목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빠르게 38% 넘게 올랐거든요. 자, 우양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우양은 뭐 냉동김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뭐 냉동김밥, 우양김밥이 많이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양에서 이제 4월 달부터 좀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됐고 우양 같은 경우는 이제 캐파를 좀 많이 늘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이제 냉동김밥이라든지 뭐 핫도그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캐파를 증설해 놓은 상태에서 한 60%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판매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캐파를 그렇게 늘려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조정 시마다 또 다시 한번 좀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만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높은 비중으로 매매하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 지금 뭐 김 관련주라든지 뭐 검은 반도체, 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했었을 때는 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고 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또 우양 같은 종목들 오늘 또 준비돼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내일 같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38%까지는 기대 안 하려고 했는데 우양 같은 종목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네. 오늘의 대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LS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해상풍력 관련해서 캐퍼시터를 만드는 회사고 지금 최근에 좀 제가 아까 아침에 그 방송에서 말씀 좀 드렸듯이 SFC 관련 이슈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쪽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룸에너지 미국에서 지금 뭐 수소 쪽 테마로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이 블룸에너지와 우리나라 SK 같이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같이 만든 협업 회사에서 지금 제품 SOFC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장하고 나서 LS 머티리얼즈가 급등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상승이 좀 나왔다가 최근에 좀 계속 조정을 좀 받으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 한 해 가장 큰 핫했던 뭐 계열사라고 했을 때는 에코프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올해 가장 큰 핫했던 이런 계열사라고 했었을 땐 LS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에코프로와 같은 느낌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크게 좀 반등하지 않은 모습이고 이런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제 좀 갭상승으로 뚫고 나서 좀 횡보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이런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지금 LS에서는 그 수직 계열화가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주로서 LS 머티리얼즈 같이 한번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대안주까지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이런 종목 이야기라든지 시장 공부가 보다 자세하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전산업은 11,000원 부근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비중 관리를 해보자 들어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수가인 23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안 종목으로는 LS 머티리얼즈 주셨으니까요. 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콜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